반갑습니다. 복소 해석학원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는 정진교입니다. 각 대학별로 공통된 기출문제를 몇 개 뽑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 해석학원의 과정은 복소수와 복소평면, 복소함수와 사상, 해석함수, 여러가지 함수, 복소평면에서의 적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과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기출문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소수에서 중요한 거는 복소수의 정의와 그리고 해석함수 그리고 경로적분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복소수의 기본적인 정의와 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해석함수라고 하는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해석성이라고 하는 해석함수가 어떨 때 해석함수인지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복소수와 복소수 평면에서 거듭 제곱건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듭 제곱건을 이용한 해를 찾아주는 방법을 계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용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고요. 복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로적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로적분을 뭘 이용하느냐면 부정적분을 이용한다든지 선적분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코시의 적분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출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주기 위해서는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석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고 싶다고요. 해석성이 되는 해석함수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용어의 정의, 해석함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만약에 여러가지 성질에 의해서 정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정리의 결과를 우리가 적용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리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시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제시된 조건에 왜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정리의 조건과 결과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과 2번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줬다면 문제의 풀이 시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풀리지 않을 때는 정리를 다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해석함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함수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해석함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로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경로적분에다가 뭘 이용하느냐면 코시의 적분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코시의 적분공식에 정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부합되는 조건이 뭔지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이 경로적분은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 때는 그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고요. 전제되는 이 정의와 정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계산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풀지 못할 때는 정의와 정리를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복수 해석학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들은 대학에서의 시험의 기출 문제들을 뽑아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수 해석학 문제 1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복수 해석학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계산인 극형식이나 아니면 절대값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들의 표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해석학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출 문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요. 정리의 정명들은 우리가 본 복수 해석학에서 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 두 가지에 대한 패턴의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단 이유를 설명하시오.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복소수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복소수 제시라고 하는 것을 x 플러스 iy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제스의 켤레 복소수, 제스의 바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iy가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러면 제 곱하기 제스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 자체는 체의 공리를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그냥 계산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복소수 제스의 크기는 요 값의 루트였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자, 복소수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기억은 성립하죠. 다음 이제 니언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대문자로 아규먼트를 표현하는 것을 주평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복소수를 x 플러스 iy로 표현하는 것처럼 복소수 zet을 또 다른 형태의 표기로 극형식으로 표기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형태로 표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배웠고요.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복소수의 자, 각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요 각은 평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대문자로 쓰는 아규먼트 zet은 자, 평각 중에서 이제 제한을 주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평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주평각의 위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극형식으로 표기를 하면 이제 거듭제곱 유형으로 계산을 할 때 굉장히 편한 게 더 모브아래의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 배웠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평각에서는 이제 평각에서는 자, 아규먼트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것은 아규먼트 z1 더하기 아규먼트 z2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자, 주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해 주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형태로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z1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z2를 자, i라고 하자고요. 자, 그렇게 해주면 z1 곱하기 z2는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규먼트 z1의 주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자, 표기해 주기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각도는 자, 주평각의 위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파이가 됩니다. 자, 아규먼트 z2의 주평각이라고 하는 것은 i의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면 아규먼트 z1 더하기 아규먼트 z2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서 z1 곱하기 z2를 계산을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i는 여기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주평각의 위치에 의해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니언에 해당하는 평각은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주평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니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실수에서도 그리고 복소수에서도 똑같이 성립한다라고 했고, 자, 증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요 주어진 삼각부등식은 복소수에서도 역시 어떻게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디귿 역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모두 고르면 기억과 디귿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유형인데,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f(zet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속이나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는 실해석학에서 배웠던 미분 가능과 연속에 대한 정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f가
자, z 이꼴 0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주면 되느냐면, 자, 리미트 z를 0으로 보낼 때 fz이라고 하는 자, 극한값과 f0라고 하는 함수값이 같을 텐데 둘 다 0으로 나오죠.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f'의 0이죠. 그러니까 요식 리미트 z를 0으로 보낼 때 z-0분의 fz-f0가 되죠. 그러니까 요식은 리미트 z를 0으로 보낼 때 z분의 자, z의 절대값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의 극한값은 우리가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여러 개도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1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요. 따라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이지 않다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니언에서는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f가 z의 절대값의 제곱입니다. 자,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간단한 식이 되는 경우에는 쉽게 계산이 되지만 함수 자체가 복잡하면 이 정의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기가 어떠냐면 복잡하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성질을 하나 배우느냐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니언에서는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가지고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fz라고 하는 것이 z의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요 주어진 식은 이제 xy로 분리하자고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죠. 자, 코시리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f를 u 플러스 iv라고 하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의 함수로 분리를 해서 자, u의 x가 v의 y랑 같고요. u의 y랑 마이너스 v의 x라는 성질을 만족할 때 우리는 코시리만 이퀘이션이라고 배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u의 xy라고 하는 것은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요. v의 xy는 없으니까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ux는 2x가 되고 uy는 2y가 됩니다. 자, v의 y는 0이죠. 그리고 v의 x라고 하는 것도 0인데 마이너스 v의 x도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해 주기 위해서는 요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x가 0이고 2y가 0이 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0,0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0,0이라고 하는 요 점에서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미분 가능이라는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그래서 f라고 하는 함수는 자 0,0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해석적인지 해석적이지 않은지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자 어떤 점을 기점으로 적당한 네이버드 근방이라고 하는 것을 잡았을 때 이 점에 대해서만 미분 가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기점으로 적당한 건방 속에 들어있는 이제 요 형태에서 뭐가 돼야 되느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성질을 만족해주면 우리는 어널리틱, 해석적이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배웠다고요. 근데 보다시피 요 주어진 식은 자 복소평면 전체에서 자 z 이꼴 0이라고 하는 요 포인트에 대해서만 미분 가능이고 전체 영역에서는 미분 불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에 의해서 f라고 하는 함수는 z 이꼴 0에서는 뭐가 되느냐면 해석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z 이꼴 0에서는 미분 가능이지만 해석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으니까 니은의 형태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자, D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F와 F의 컨주게이트가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F라고 하는 함수를 U 플러스 IV로 표현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F의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했느냐면 U 마이너스 IV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떤 성질을 주어진 영역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각각의 1차 편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해석적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일단 첫 번째는 자, UX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면 VY가 되고요. U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X라는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두 번째, 자, F의 켤레 복소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U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Y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고요. U의 Y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V의 X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게 자, 코시리만 이퀘이션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요 주어진 식에서 자, 첫 번째 UX, VY랑 UX랑 마이너스 VY가 같은 거니까 어차피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요 주어진 식에 의해서 같으니까 V의 Y, 이 VY는 0이니까 VY는 0입니다. VY가 0이니까 UX 역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요 성질을 또 풀어주면 자, UY랑 UY가 동일한 거니까 이 값이 같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 의해서 Vx 역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 말은 UY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각각의 1차 편도의 형태들이 다 0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U와 V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상수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상수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일로 오겠습니다. F라고 하는 함수는 U 플러스 I, V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어지는데 그러면 여기를 U를 우리가 상수함수니까 자, 여기를 C2라고 두고 요 값을 C1이라고 이렇게 두자고요. 그러면 C1 플러스 I의 C2가 되니까 요 값 역시 뭐가 됩니까?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라는 함수는 D라고 하는 영역에서 상수 함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디귿에 해당하는 성질도 역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수함수에서의 연속과 미분 가능과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만족하는 것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옳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소수 제돈 Z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대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자, 요 주어진 Z분의 제돈이 순호수라는 것을 보여보자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우리가 해결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돈 Z2라고 하는 임의의 복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느냐면 제돈 Z2라고 하는 것이 제돈 마이너스 Z2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소수 Z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무리수 루트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식을 어떻게 제곱이라고 해서 복소수 절대값의 제곱을 풀어줄 때는 Z과 Z의 켤레 복소수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로 풉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양변을 제곱하자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 자, 위에 있는 이 성질을 쓰려고 하거든요. Z1 더하기 Z2에다가 자, Z1 더하기 Z2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Z1 마이너스 Z2에다가 Z1 마이너스 Z2의 켤레 복소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켤레 복소수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뭐가 되느냐면 Z1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Z2의 켤레 복소수가 되고요. 그리고 전개식 우리 다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Z1 곱하기 Z1의 켤레 복소수 더하기 Z1 곱하기 Z2의 켤레 복소수 그리고 Z1의 켤레 복소수의 Z2 플러스 Z2 곱하기 Z2의 켤레 복소수 이제 요 식 정리되고요. 뒤에 거 마찬가지입니다. Z1 곱하기 Z1의 켤레 복소수에다가 Z1 Z2의 바 그리고 마이너스 Z1의 바에 Z2 플러스 Z2 곱하기 Z2의 바 됐죠?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Z1의 제곱입니다. 요 값 역시 Z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등식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 식을 전개해주면 두 배의 Z1, Z2의 바 플러스 Z1의 바에 Z2라고 하는 것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푸는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자, Z1, Z2의 바의 전체의 바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Z1의 Z2의 바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은 뭐랑 같으냐면 2배의 Z1 곱하기 Z2의 바 플러스 Z1 곱하기 Z2의 바의 전체의 켤레 복소수가 0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질 뭘 배웠느냐면, 자, 복소수 Z과 Z의 켤레 복소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얼 Z이라는 것과 이미지너리 Z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다라고 배웠었는데요. 자, 복소수 Z이 X 플러스 IY입니다. 그리고 Z의 켤레 복소수는 X-IY라고 해주면, 자, 우리가 리얼 Z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X를 의미하죠. 두 식을 뭐 하면, 더 해주면, 이미지너리 파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2분의 Z 플러스 Z의 켤레 복소수라고 배웠었다고요. 또, 자, 이미지너리 Z이라고 하자. 그러면 요거는 Y를 의미하죠. 두 식을 뭐 하면 됩니까? 빼면, 자, X가 없어지죠. 그러면 2배의 IY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이 I분의 주어진 식 Z-Z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식에서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 Z과 Z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리얼 Z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4배의 리얼의 Z 곱하기 Z1의 Z2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것이 0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결국은, 자, 리얼 주어진 Z1, Z2의 켤레 복소수는 항상 0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 말은 Z1, Z2의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이 복소수는 리얼 파트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미지너리 파트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순, 허수라고 하는 성질이 만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자, Z2를 우리가 이제 곱하자고요. 그러면 Z2분의 Z1 곱하기 Z2의 켤레 복소수가 되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Z2의 Z1에다가 곱하기 Z2의 크기의 제곱인데, 이 값은 어차피 뭐가 되느냐면, 자, 실수값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다시피 여기 있는 이 값은 순허수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 값은 뭡니까? 자, 실수값을 곱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그죠? 순허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래서 Z2분의 Z1이라고 하는 것은 순허수라고 하는 성질이 만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복소수의 기본적인 뭐를,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게 이 문제의 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자, 함수 U가 이제 연속이고 이게 도함수를 가집니다. 이게 도함수 역시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화함수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이 복소수가 해석인지 해석적이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자는 문제입니다. 자, U가 이게 도함수가 존재하고 연속이라고 했고 하모닉 펑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화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걸 조화함수라고 하느냐면, U가, 자, 조화함수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화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면 uxx 더하기 u의yy라고 하는 것이 0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자, f라는 함수가 ux-i uy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내어졌을 때 이 함수가 해석적인지 해석적이지 않은지를 보여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석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라고 했느냐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그리고 자, 주어진 이 f를 형성하는 리얼 파트와 이미지너리 파트 함수가 1차 편도가 연속성을 보장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x의 x죠. 마이너스 uy의, 자, 주어진 식의 y라고 하는 것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고요. 자, ux의 y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uy에 x라고 하는 거랑 같다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보다시피 이 함수는 마이너스 u의 y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조화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고 uxx는 마이너스 uyy라는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요 값은 u의 yx죠. 근데 조건에서 u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u가 이제 이게 편도함수가 주어진 식에 의해서 연속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도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면 uxy라고 하는 것과 uyx라고 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값이 또 어떻습니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뭘 만족하느냐면 코시리만 이퀘이션이 만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가 이게 편도함수가 연속을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uxx, uyy, uxy, 그리고 uyx라고 하는 것 어차피 같은 건데 자, 연속이 보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면 f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영역에서 항상 해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이 하모닉 펑션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게 편도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할 때 우리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f라고 하는 함수는 해석함수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복소수의 모든 값을 구하여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값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시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 형태를 우리가 제시라고 둔다면 이 제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정리하기가 불편하니까 이 무리수를 없애자고요. 그러면 제세 제곱 이꼴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라는 식을 만족하는 제스를 구하자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하는 자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자, 유리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켤레수를 곱해가지고 그러면 1 마이너스 i를 분모와 분자에 곱하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면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z제곱 이꼴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하고 동일하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n차 방정식은 n개의 해를 갖는다. 그러니까 중첩되는 거를 포함해서 n개의 해를 갖는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따라서 z제곱 이꼴 마이너스 i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해가 몇 개 있느냐면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 z를 R의 2의 I 세타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드모브와르의 법칙에 의해서 z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 제곱의 2의 I의 2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된다고요. 자, z제곱이랑 마이너스 i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 역시 우리가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크기는 1, 그리고 각도는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평각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i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얘는 한 바퀴 돌아온 동경인지 두 바퀴를 돈 건지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반화된 형태의 폼으로 우리는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 값이랑 여기 있는 요 값이랑 어떻다고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R 제곱의 2의 i의 2세타라고 하는 것과 1의 2의 i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라고 하는 것이 같도록 만들자고요. 그런데 마이너스 i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극형식, 지수 형식의 표기는 이렇게 되지만 자,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해가 2개가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n은 뭐밖에 안 되느냐면 0하고 1만 해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이 식을 풀어내면 R 제곱은 1이니까
거리라서 우리는 플러스를 기본으로 갖고 온다라고 했으니까 R은 1이죠. 2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인데 다 되는 게 아니라 n이 0과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문제를 풀자라고 합니다.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n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n 이꼴 0과 1만 대입할 거니까 제0가 되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돈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n 이꼴 1이 들어가니까 4분의 3파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et을 찾는데 zet의 첫 번째 거는 R은 1이죠. 그리고 R은 1이고 세타에 대해서만 넣어주면 되니까 2의 i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형식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돌리면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이렇게 나오죠. 사인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i의 루트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해 하나. 그리고 z 이꼴 2의 i의 4분의 3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극형식으로 돌리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사인의 4분의 3파이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값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값을 구하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루트 2분의 1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모든 해를 구하자라고 하고 있죠. 자, 유형은 바로 앞의 문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주어진 식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죠. 그러면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해가 몇 개? 3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풀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zet을 R의 2의 I 세타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드무브와르의 공식에 의해서 zet의 3승은 R의 3승의 2의 i의 3세타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거는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루트 3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는 루트 3의 1만큼이 오는 이 형태의 복소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은 거리가 얼마? 2가 되고요. 2의 i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 가고 있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근데 항상 일반화된 패턴으로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2n 파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자, zet의 3승이랑 루트 3 플러스 i가 같아지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R의 3승의 2의 i의 3세타라고 하는 것과 2의 i의 6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가 같아지는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의해서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복소수, 정수에서 해당하는 n에 대해서가 아니라 n은 0하고 1하고 2에 대해서만 우리가 성립을 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풀어내면 R의 3승은 2가 되고요. 3세타는 6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 그리고 이때 n은 0하고 1하고 2만 된다고요. 자, 이 식을 풀어내면 R은 2의 3분의 1승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18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n 파이 그쵸? n 이꼴 0, 1, 2 그러면 이 식에 세타 제로를 넣어주면 18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세타에 1을 넣어주면 주어진 식에 18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니까 18분의 정리해주면 13파이로 나옵니다. 다음 세타2라고 하는 것은 n자리에다 2를 넣어주면 3분의 4파이에다가 18분의 파이를 더하죠. 그러면 18분의 25파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모든 해는 3차 방정식이니까 3개라고요. 그래서 zet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분의 1에 2의 i의 18분의 파이 근데 이 값은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그대로 냅두면 되겠죠. 2의 3분의 1에 2의 i의 18분의 13파이 그리고 2의 3분의 1에 2의 i의 18분의 25파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모든 해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요. 자,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고 그리고 복소수의 극형식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복소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는 해석함수인지 해석함수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수에서는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F가 주어진 영역에서 해석적이고, 그러니까 F는 주어진 영역 D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고요. FJS의 절대값을 계산을 했더니 D에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C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F라고 하는 함수도 상수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조건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F라고 하는 함수를 뭐라고 둘 거냐면 F를 U 플러스 I V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UX는 VY라는 식을 만족하고 U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X라는 식을 만족합니다. 다음 FXJS의 절대값이 C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U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C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UX, UY, VX, VY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느냐면 주어진 자 D라고 하는 영역에서 연속함수라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제 조건이 요 값이니까 우리가 1차 편도함수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값을 우리가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요 값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자고요. 자, 두 번째 식을 우리가 뭐 할 거냐면 x에 대해서 편도가 있고 y에 대해서 편도가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자, 편도를 구하자고요. 그러면 2의 u의 ux 더하기 2의 v의 vx는 c는 상수니까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의해서 자, 두 번째 u의 자, y에 대한 편도함수로 계산을 해주면 2의 v의 vy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되죠. 자, 이 식을 정리해주면 u 곱하기 ux 플러스 v 곱하기 vx는 0이 되고요. u의 uy 플러스 v의 vy 역시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식을 2번식이라고 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1번식에다가 곱하기 v를 하고요. 2번식에다가 곱하기 u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1번식에다가 v를 곱할 거니까 uv에다가 ux 플러스 v의 제곱에 vx는 0이 되고요. 2번식에다가 u를 곱하자라고 했으니까 u 제곱에 uy 플러스 uv에 자, 주어진 식의 vy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자, 1번을 적용하겠다고요. 1번식에 의하면 뭐라고 했느냐면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자, 1번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1번은 자, 코시리만 이퀘이션인데요. 이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마이너스 uy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자리 대신에 뭐가 들어올 거냐면 ux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여기 있는 요 값에 마이너스에 u의 y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에 u의 x라고 하는 패턴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두 식을 빼자고요. 그러면 자, 요 값이 없어지죠. 그러면 마이너스 u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에 uy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식에 의하면 uy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0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다시 또 어떻게 할 거냐면 1번식에다가 u를 곱하고요. 2번식에다가 곱하기 v를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1번식에다가 u를 곱하면 u 제곱에 ux 마이너스 u 곱하기 v에 uy 이꼴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번 식에다가 v를 곱하자고요. uv라고 하는 것은 uy 플러스 v의 제곱에 ux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두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더하자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u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에 ux 이꼴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 똑같았죠. u제곱 플러스 v의 제곱이 0이면 uv가 다 0이라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ux 이꼴 0이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됨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결론에 의해서 uy가 0이죠. 그러면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에 의해서 uy가 0이면 vx도 0입니다. ux가 0이라고 했죠. ux가 0이면 역시 vy 역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편도들이 0이라는 말은 u와 v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상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uv가 상수니까 자, 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f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u 플러스 iv라고 둔다라고 했는데, 자, u라고 하는 것이 상수니까 편의상 c1이라고 하고, 이제 v를 c2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c1 플러스 i의 c2니까 요것도 상수를 갖는 복소수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식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f의 절대값이 상수함수면 f 역시 상수함수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복소수 셋에 대해서 복소함수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전 해석함수 또는 우리가 정함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함수라고 해서 entir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소평면 전체에서 해석적인 것을 우리가 전해석함수 또는 정함수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요 값을 구해보자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적이라는 걸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복소평면 C 전체에서 전해석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하겠죠. uy 이꼴 마이너스 vx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각각의 1차 편도가 연속이라는 전제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마이너스 vx 플러스 uy는 0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 성질을 그대로 풀어주면 uy는 vx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우리가 코시리만 이퀘이션에 이 식이랑 이 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정리해주면 vx는 0이 되죠. 그러면 이제 uy 역시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의 이제 두 번째 조건인 ux랑 vy가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vx와 uy가 0이라는 말은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u는 x만의 함수가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v는 자, x의 편도가 없다는 말이니까 y만의 함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코시리만 이퀘이션의 이 조건에 의해서 요 값이랑 요 값이 같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x의 함수와 y 함수가 같다는 것은 자, 편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상수값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이 같다라는 의미 때문에 ux는 1차 편도를 해서 상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1차식이 돼야 되겠죠. 자, v의 y 역시 자, y의 편도를 했을 때 ux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cy 플러스 d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조건에 의해서 뭘 만족했느냐면 A와 C는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과 그리고 이 1번의 조건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죠. 자, 다음 자, 조건 2를 써먹자고요. F의 I라고 하는 것은 1-I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만족하니까
f에 우리가 제시라고 하는 함수는 뭐가 되느냐면 u 플러스 iv라고 한다 했다고요. 그러면 u라는 함수는 뭐가 되느냐면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리고 v라고 하는 함수는 a와 c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ay 플러스 d에 자 i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에 의하면 자 i라는 말이니까 x는 0이고 y는 1이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i에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1-i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고요. f에 마이너스 i를 넣었더니 1 플러스 3i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주어진 식에 x에다가는 0을 넣고요. 그리고 y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겠다는 의미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이 1 플러스 3i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에 의해서 b는 1이 되고요.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i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은 요게 1입니다. 3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주어진 식에 의해서 d는 1이 나오죠.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f의 제시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a에서 d까지가 다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플러스 i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로 복소수 z를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고요. 따라서 f에 1 플러스 2i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대입시켜주면 x에다가 1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y에다가 2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았더니 구하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u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조화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f가 d에서 해석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u의 조화 켤레를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의할 때 주어진 식에 의해서 이제 u가 조화함수임을 먼저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의 x에 대한 변동함수는 2-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이죠. u의 xx를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6x가 나옵니다. 자, u의 y에 대한 변동함수는 6xy가 되고요. 그리고 u의 yy를 계산해주면 6x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성질에 의해서 uxx 플러스 u의 y를 정리해주면 주어진 식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u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어디에서 d라고 하는 영역에서 조화함수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얘가 u가 조화함수인데 우리가 f가 u 플러스 iy라는 식으로 iv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주어진 영역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면 요 v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u의 조화 켤레가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형성하는 이 함수가 해석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ux는 vy를 만족해야 되고요. u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vx를 만족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코시리만 이퀘이션이라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v의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u의 y죠. 여기 구해놨습니다. 마이너스 6xy를 만족해주면 되고요. v의 y라고 하는 것은 u의 x를 만족해야 되니까 2-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만족하는 뭐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냐면 자, 조화 켤레에 해당하는 v를 찾으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에 의해서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 값을 2번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이제 x에 대해서 뭐 할 거냐면 편적분을 하자고요. xy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6xy에 dx를 구하자고요. 그러면 요 주어진 식을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y
플러스 상수 C가 되는데 여기서 두 변수 중에서 X만 변수였기 때문에 상수와 Y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번을 적용하니까 V는 이렇게 나오죠. 자, 2번에 의해서 요 값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고요. 그러면 V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C'의 Y가 되죠. 자, 이번 식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2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 값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C'의 y라고 하는 값은 2 플러스 3y의 제곱이 되고요. 다시 요 값을 자 y에 대해서 적분을 합니다. 그러면 2 플러스 3y의 제곱에 dy가 되죠. 그러면 y에 대한 적분이니까 2y 플러스 y의 세제곱에 근데 이제 이때는 변수가 c밖에 없으니까 y밖에 없으니까 상수 c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cy를 찾았죠. 그래서 자, 주어진 v의 xy라고 하는 요 값은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y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2y 플러스 c라고 하는 식으로 v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v의 u의 조합 켤레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조합 켤레라고 하는 v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f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u 플러스 iv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x의 3승 플러스 3xy의 제곱에 플러스 i의 v가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y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2y 플러스 c가 되죠. 자, 이 식을 우리가 조금만 정리하자고요. 그러면 이 값은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y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x의 제곱의 y 마이너스 플러스 i의 y의 3승 그리고 플러스 자, 2 묶어내고요. x 플러스 iy 플러스 ic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조금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의 3승 됐죠? 그리고 플러스 주어진 식 마이너스가 될 건데 마이너스 3x에 그리고 플러스 iy의 제곱이라고 쓰자고요. 마이너스 묶어내면 플러스 3x의 제곱에 iy 됐죠? 마이너스로 묶어내니까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y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2에 x 플러스 iy 플러스 ic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자, zet의 3승이랑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있는 요가 2의 zet이죠. 플러스 ic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문제는 자, u가 조함수라고 하면 u 플러스 iv가 해석적이면 요 v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u의 조합 켤레라고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은 n차 다항식의 이제 적분과 극한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게 이 문제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pz라고 하는 함수가 n차 다항 함수인데 자, a는 0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n차 다항 함수죠.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만약에 방정식의 해는 n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 pzet이라는 n차 다항식은 a0 플러스 a1의 z 플러스 쭉 가서 an의 z의 n승인데요. 우리가 이제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를 중첩되는 걸 포함해서 n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편의상 z-z1, z-z2 이런 식으로 n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식의 극한과 적분의 피적분 함수가 pz분의 z제곱의 p'의 z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pz이라고 하는 다항 함수는 주어진 영역 전체에서 우리가 전해석 함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p'의 z이라고 하는 것을 잡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얘를 가지고 우리가 미분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AN에 자, 만약에 이제 n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니까 첫 번째 거 미분하면 z-z2 곱하기 z-zn까지 됐죠? 플러스 두 번째 거는 여항 없어지고 나머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해주면 z-z1에서부터 어디까지? z-z3, n-1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제시되어졌을 때 pz분의 자, p'의 제시라는 것을 계산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요 값을 나누어 버리면 결론은 an은 없어지고요. 자, 첫 번째 항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없습니까? z-z1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으니까 약분되어서 첫 번째 거 z-z1 분의 1. 자, 두 번째 있는 항 계산해주면 자, 요것만 없고 나머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z-z2 분의 1.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비교해주면 요 항 빼고 다 있죠. 그러니까 z-zn 분의 1이라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z-zn 분의 1이 여기 k라고 해야 되겠죠. k 분의 1이라고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산하고 싶은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z제곱이 있죠. 그러면 pz 그래서 pz분의 z세제곱에 p'의 z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z-zk분의 자, z세 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극한 부분과 적분 부분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자, 주어진 영역이 z 이꼴 r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자, r이 되는 이런 디스크 상태에서 r을 어디로 보내느냐? 무한대로 보낸다고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제시되어진 건이 z1에서 zn까지 있는데 R 영역이 충분히 큰 값으로 잡겠다고요. 그러니까 요 영역 내부에 뭐가 다 존재한다는 말이냐면 z1에서부터 zn까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단계별로 매개 변수로 전환하는 거,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공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시 적분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자,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뭘 하고 싶으냐면 주어진 식의 적분값을 계산을 하라는 게 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시 적분 공식은 뭐냐면 C라고 하는 커브가 있는데 항상 어떻게 양의 방향을 가지면서 단순 폐 곡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자, 뭐가 되느냐면 자, 인테그랄 자, z-z0 분의 fz의 dz라고 하는 것이 C라고 하는 단순 자, 닫힌 자, 경로에 대해서 자, z0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느냐면 C 커브에 4점이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반드시 주어진 C와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에서 해석적이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요 값은 반드시 2파이 i의 f의 z0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시의 적분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고 싶은 게 리미트 r을 무한대로 보낼 때 제시 r이라고 할 때 자, pz분의 주어진 식 z제곱에 p'의 z의 dz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에 리미트 r을 무한대로 갈 때 z의 절대값이 r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피적분 함수가 시그마 k 이꼴 1에서부터 n까지 z-zk 분의 z의 제곱의 dz이라고 하는 요 값을 계산하고 싶은데 주어진 식에 의해서 뭘 이용합니까? 코시의 적분 공식을 우리가 적용을 해준다면 자, 요 영역 내부에 전부 다 이 주어진 내점들이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관계식이 2파이 i에다가 뭐가 된다고요? 자, 첫 번째 거 z1
Z2, Z n까지 가죠. 그래서 Z1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ZN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다는 게 이 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PZC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n차 방정식에 우리는 자 이렇게 둔다는 말은 자 Z1에서부터 Zn까지는 자 PZ의 뭐가 됩니까? 자 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Z1 플러스 쭉 가서 자 Zn까지의 합은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AN분의 A의 N-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건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쭉 가서 어디까지? Zn 곱하기 Z1까지 곱한 거는 AN분의 A의 N-2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코시의 적분 공식에 의해서 일로 돌아옵니다. 자, 주어진 이 파이 i에 여기 있는 전체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 Z1에서부터 Zn까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Z1, Z2 더하기 쭉 가서 Zn, Z1까지 그쵸?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은 2파이 i에 an의 제곱분의 a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an분의 2배의 a의 n-2가 되죠.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은 2파이 i의 an의 제곱 분의 a의 n-1의 제곱 빼기 an 곱하기 a의 n-2라고 하는 형태의 값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다항식을 이렇게 자 n개의 해를 갖는 근의 형태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주어진 식을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해주면 2파이 i에다가 an의 제곱분의 an-1의 제곱 빼기 2의 an 곱하기 an-2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역시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진 식의 C라고 하는 곡선이 반지름이 3이 되는 이제 형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이 3이 되는 영역 내부에 우리가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해 주기 위해서는 분모에 자, 요 주어진 식의 특이점을 찾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함수는 z 이퀄 4와 z 이퀄 마이너스 1에서 정의를 하지 못하는 특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주어진 식에 자, 4라고 하는 지점은 어디 있느냐면 주어진 자, z c 3이 되는 영역 바깥쪽에 있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z 3이 되는 내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어진 식은 자 4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데 마이너스 1은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값만 있으면 되겠죠. 그런데 요 형태를 보니까 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자 일반화된 자 코시의 자 적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면요. 자, 주어진 함수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자, z-z0에 주어진 식 fz에 우리가 인테그랄 c에서 dz라고 하는 자, 경로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데 f라고 하는 함수는 반드시 c와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에서 해석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z 이퀄 z0라고 하는 지점은 반드시 c의 내부에 들어있는 내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C라는 곡선은 닫혀 있고 양의 방향을 가져 있고 단순 곡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일반화된 게 아니라 코시의 적분 공식은 2파이 i에다가 f의 z0가 된다는 게 코시의 적분 공식이었고요. 자, 일반화된 코시의 적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을 때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n 팩토리아에 그리고 여기가 n 프라임의 z0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된 코시의 적분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주어진 관계식이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주어진 관계식에 의해서 자, 4점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fj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제시할 거냐면 z-4분의 자, 2z 제곱 마이너스 15z 플러스 30이라고 두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값은 분명히 어디에서 해석적이냐면 z이 3보다 작은 영역에서 그리고 경계 부분까지 포함하는 영역에서 해석적이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은 4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자, 일반화된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일반화된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한다면요. 자, 관계식에 의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인테그랄 C에 자, z이 뭐가 되는 3이 되는 지적이죠. z 플러스 1의 제곱분의 그냥 편의상 fj라고 둡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이 공식에 의하면 자, n이 뭐가 됩니까? 1이 되는 경우죠. 이 파이 i에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면 f'의 z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z-4의 제곱분의 요거 우리 미분하면 4z-15에 z-4 그리고 빼기 2z의 제곱 마이너스 15z 플러스 30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5분의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9 곱하기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 플러스 15 플러스 30이 되니까 47이죠. 그래서 이 값 정리하니까 25분의 48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이 2파이 i의 25분의 48이죠. 그래서 25분의 96파이 i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자, 적분의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뭘 이용해서 코시의 일반화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냈더니 25분의 96파이 i라고 하는 적분값을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문제도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4개의 점을 지나는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반식의 방향이니까 양의 방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자, 1과 1 플러스 2i니까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2i.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의 C라는 경계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식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 뭐 코시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어진 식의 코시 구루사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4개로 가면 4개로 가야 되니까 계산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자,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보니까 자, 2개 합으로 이루어지니까 2개를 조금만 쪼갭시다. fz는 z의 사인의 z이죠. 그러면 이 식은 z도 사인 z도 전부 다 어떤 함수냐면 해석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d라고 하는 영역을 자, c와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 사인 영역이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fz의 z의 사인 z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영역 D에서 항상 어떤 함수냐면 해석 함수라고요. 자, gz를 우리가 편의상 자, z의 제곱 플러스 1분의 z이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이 함수는 z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정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특이점이 지금 존재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보다시피 주어진 영역 내부에 보면 여기가 i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i죠. 그러니까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자, z 이꼴 i가 주어진 식 어디 있느냐면 D에 4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가지를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주어진 식에 의해서 첫 번째 인테그랄 C에 fz의 dz라고 하는 함수는 주어진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 내부에서 자, 해석적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니까 우리가 뭘 적용할 거냐면 코시 구루사 정리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코시 구루사 정리는 주어진 C와 C로 둘러싸여 있는 영역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면 그 값은 항상 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뭐가 있습니까? 내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자, 두 번째 거는 뭘 적용해 주면 되느냐면 인테그랄 C에 G, Z의 DZ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자, 내점에 해당하는 것은 I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Z 플러스 I분의 Z의 DZ라고 쓰면 되겠죠. 근데 보다시피 Z 플러스 I분의 Z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영역 D에서 해석적이라고 하는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자, 코시의 적분 공식을 우리가 적용해 주면 뭐라고 했느냐면 2파이 i에 그죠? 여기 있는 요 함수에 뭘 넣어주면 되느냐면 z 자리에 i를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2i분의 i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값은 파이 i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C에 우리가 z의 사인의 z 플러스 z제곱 플러스 1분의 z의 dz라고 하는 값은 자, 첫 번째 거는 코시 구루사 정리에 의해서 0이고요. 두 번째 게 파이 i니까 구하는 답은 파이 i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자, 코시 구루사 정리를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코시의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값은 파이 i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